안녕하세요. 이제 결혼 1년 차 8개월 된 딸을 둔 주부입니다. 현재 시댁과의 갈등 때문에 남편과 일주일째 별거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정신이 너무 없어 글에 두서가 없을 수 있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처음 갈등이 시작된 건 제가 우연히 보게 된 카톡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 톡방엔 첫째 신우와 조카 2명, 둘째 신우, 남편의 매형들, 그리고 남편 이렇게만 있습니다. 결혼 전 제가 남편한테 커플링을 선물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듣고 조카들도 다 있는 방에서 그것도 정신 나간 년이네 라고 저를 욕하고 있었더군요. 그걸 한참 뒤에 보게 되었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그냥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남들이 봤을 때에도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었고 결혼 전에 했던 톡이었기에 그냥 지나갔었죠.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고부터 하나 둘씩 문제가 터졌습니다. 제 임신 소식을 듣고 난 후 시어머니께서 몸조리를 해주신다 하더라고요. 해서 좋게 웃으면서 거절했었는데 그걸 한 달 가까이 말씀하시더군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남편에게 그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얘기했고 남편도 거기에 수긍해서 조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부터는 시부모님께 매일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2, 3일만 안 보내도 바로 전화를 해오셨거든요. 참고로 시부모님은 이혼하셨고 남편은 아버님께서 키우셨습니다. 아무튼 아기를 낳고부터 아기가 한쪽으로만 자면 안 된다. 쪽쪽이는 절대 물리지 마라. 손가락을 왜 빠냐. 빨면 안 좋다. 위쪽으로 못 보게 해라 등등 울면 운다고 뭐라 하시며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늘어나다 보니 슬슬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더군요. 그래도 뭐 어쩌겠나 생각하고 남편한테 얘기하며 풀고 넘기면서 나름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시어머니께서 당일에 오시겠다 통보하고 방문하셔서는 냉장고와 서랍까지 검사하시는 겁니다. 냉장고에 먹을 게 없는데 뭐 먹고 사냐 뭐라 하시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그때그때 해먹는 걸 좋아하고 남편도 냉장고에 오래 보관된 음식은 잘 안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해먹는 걸 좋아해서 바로 만들어 먹는다 하고 말씀드렸었죠. 당일 통보 후 다짜고짜 찾아오셔서 여기저기 검사하시는 걸 보고 화가 나긴 했었지만 참았습니다. 당시 남편도 없어서 큰소리 냈다가 뭔가 일을 칠 것 같아 그냥 넘겼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오신다 하더라고요. 당연히 아기가 보고 싶어 그러는 거라 생각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땐 혹시 몰라 남편에게 말해놓았었죠. 저번에 어머님이 오셔서 냉장고랑 서랍까지 다 검사하셨다. 만약에 이번에도 그런다면 여보가 이야기 좀 해라 하고요. 남편은 제 말에 알겠다 했고 아니나 다를까 집에 오시자마자 또 냉장고를 열어 검사하시더군요. 먹을 게 없다는 소리와 함께요. 해서 남편이 아니라 말씀드리고 제가 했던 말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시누이들과 나이 차가 많이 나는 편인데 어찌나 잔소리를 해대는지 시댁이 몇 집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전부 모이면 남편이 살쪘다 잔소리를 하셨고 아기 관련된 잔소리도 엄청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하하호호 자기들끼리 웃어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너무 짜증나서 미칠 지경이더군요. 아, 이래서 시누이 많은 집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소하게 쌓이고 쌓인 게 대망의 돌잔치 예약에서 터져버렸네요. 신우들과 시아버님 그리고 저희까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 저희가 거주하는 곳 위주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이미 예약이 꽉 차 있더라고요. 겨우 한 곳을 찾아 견적을 보러 갔더니 15인 기준으로 400만 원이라 하더군요.
저희 형편이 그리 좋은 편도 아니고 오후 5시 자리만 남아있는 상태라 예약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친정에서 오시는 데만 4시간 정도가 걸려 언제 끝나서 언제 집에 가시나 싶었거든요. 거기다 계약금을 걸면 반환도 안 되는 상황이라 조금 더 알아보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친정 부모님이 계신 곳은 30인 기준에 150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랑 남편도 잔치가 있어 같이 가본 적이 있었는데 분위기도 좋았던 기억이 있어 남편도 좋다 하더군요. 해서 그곳에 전화해서 바로 예약했습니다. 3시 자리가 하나 남아 있었고 3개월 전에만 전화를 주면 환불도 가능하다 해서 계약금을 넣었고요. 사실 말이 친정 근처지 예약한 곳이 양가 식구들이 거주하는 중간 지점이라 오시는데 2시간씩 걸리니 괜찮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님께 가서 저녁을 먹으며 말씀드렸더니 상황을 듣고 난 후 아버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승낙을 하셨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께도 전화로 말씀드렸고요. 어머님은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았지만 알겠다 하시더라고요. 돈이 그렇게 비싼데 어쩌겠냐 하시면서요. 그런데 그 이후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 또 당일에 통보를 해오시기에 이번에도 아기가 보고 싶어 그러시나 보다 생각해서 오시라 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한테 톡을 보냈죠. 어머님 오신다고 해서 청소한다고요. 그랬더니 나도 없는데 왜 오냐. 어차피 돌잔치 얘기도 해야 하니 집으로 오지 말고 누나 가게로 오시라고 연락해야겠다 하고 말하더군요. 근데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청소도 다 해가니 집으로 오시라 했습니다. 남편도 바로 집으로 왔고요. 그렇게 어머님이 집에 오시고 조금 있다 시누이가 어머님께 전화를 해오셨는데 저희가 있는 앞에서 이제 본인 집에서 나와 가게로 출발한다는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그런 거짓말은 왜 하시는 건지. 좀 어이가 없긴 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었고 어머님이 먼저 출발하시고 난 후 남편과 함께 아기를 데리고 신혼의 가게로 출발했습니다. 도착해서 식사 후 돌잔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시누이가 갑자기 가게를 해서 시간 빼기 힘들다. 벌써 예약했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해서 예약했다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우리는 일을 해야 돼서 안 된다. 원래 그런 건 남자 집 있는 쪽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너가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거짓말한 거 아니냐. 가족 식사 자리인데 신우 둘 다 안 가면 어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라며 버럭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쌓인 게 많아서 그런지 저도 여기서 터져버렸습니다. 저희가 아버님 어머님께 말씀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돌잔치도 시누이들이랑 상의하고 의논하고 해야 하냐. 남편 있는 쪽에서 한다 한들 헤어 메이크업 하는 동안 아기 봐주실 분도 안 계신다. 도대체 어떤 게 제가 유리한 쪽으로 한다는 거냐. 친정 식구들은 여기까지 오시는데 4시간씩 걸린다. 여긴 자리가 오후 5시밖에 없었고 돈도 15인에 400이라 너무 비싸다. 그 돈 형님들이 다 내주실 거냐 하면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 온몸이 떨리고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살면서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차키를 달라 했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고 앉아있는 겁니다. 해서 더는 얘기 못하겠으니 차키 내놔라 하고 말했더니 키를 주면서 갈 데나 있냐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키를 받아서 나오려는 찰나에 시누이들이 지금 나가면 우리 안 본다는 건 줄 알겠다 하고 말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이후 남편이 이혼하자 요구를 해왔고 저와 아기는 친정 쪽에 내려와 방을 잡고 집에서 짐을 다 뺀 상태입니다. 사실 같이 살던 집이 IH 아파트인데 보증금 대부분을 남편이 해와서 당연히 가져가라 했습니다. 대신 혼수는 제가 해온 거니 가져가겠다 했었죠.
그랬더니 아기 얘기는 하나도 없이 돈 문제만 걸고 넘어지네요. 달라는 거 다 주고 나서 제 수중에는 1,000만 원 정도만 있었는데 저도 애랑 지낼 곳을 구해야 해서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을 다 달라며 이것저것 따지며 쪼잔하게 나오기에 그 돈이 왜 네 돈이냐. 내가 만삭 때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고 결혼 전 같이 살 때 내 돈도 보증금으로 들어갔다. 이것저것 다 빼면 얼마 안 남으니 퉁쳐라 했습니다. 그 돈 안 주면 제 짐도 못 뺀다며 하루 이틀 버티더니 결국 짐을 빼가라고 연락을 해왔더군요. 그런데 집에 가봤더니 10만 원도 안 들어있던 저금통과 아버님께서 아기한테 해주신 반지와 팔찌를 들고 나갔더라고요. 그때 없던 정도 확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더 있으면 저도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 이혼하자 했더니 양육비를 1년 동안 못 준다네요. 1년 뒤부터 50씩 주겠다. 결혼할 때 했던 가전을 다 빼가서 나도 살 길을 찾아야 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쳤다고 1년 동안 양육비도 안 받고 애를 키우냐. 그럴 거면 그냥 네가 데려가서 키워라. 했더니 소송을 걸겠다 하고는 그 뒤로 답도 없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지만 답답하고 궁금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이게 정말 제가 잘못한 건가요? 보통 돌잔치도 남자 쪽에서 하고 시누이들이랑 의논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커플링 단톡 때 연소리 듣고도 아무 말 안 하는 남편에서 답이 나온 겁니다. 남자가 중심을 못 잡으면 방법이 없어요. 하물며 지네 본가가 개파는 걸 모르고 동조하며 이혼하자고 한다면서요. 그냥 애 주고 이혼하세요. 두 번째. 쓰니가 세게 나가면 남편이 쓰니 편을 들 줄 알았어요. 늦둥이라 시모랑 누나들하고 사이가 좋은데 쓰니가 그렇게 나오면 그들 사이를 갈라놓는 방해꾼일 뿐입니다. 지금 남편도 이혼하자고 한다면서요. 남편은 이미 남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냥 이참에 이혼하세요. 이래서 혼전 임신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남편이 돌잔치 때문에 이혼하자고 한다고요? 남편 아빠 역할보다는 아들 동생 역할만 하겠다는 거네요. 돌잔치는 당연히 물 건너간 것 같고 이혼 준비부터 시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모와 신우들이 했던 만행을 증명할 증거들을 잘 모아두세요. 네 번째. 키우지도 않은 시어미는 왜 저지랄이고 남편은 왜 또 효자 노릇을 하겠나요? 처음부터 님이 너무 참고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바보도 아니고 요즘 누가 그렇게 삽니까? 이미 짐도 다 빼고 갈 때까지 간 것 같은데 하루빨리 이혼하세요. 다섯 번째. 시어미나 시누이가 딱 봐도 거지에 못 배운 집안인데 남자가 멀쩡할 리 없겠죠. 신우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집안 자체가 구리고 매너 없는 개진상 무식한 가난뱅이 집안입니다. 거기에 남편까지 이혼이라니요. 저런 집안 남자하고 뭐가 그리 급하다고 임신을 빨리 하셨어요. 이런 일로 이혼하자는 걸 보니 책임감도 없는 쓰레기 같은데.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